네, 오늘은 4단원 모임활동 1차시 우리 학교 동아리 활동에 대해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표준 한국어 교재는 72쪽부터 73쪽까지, 익힘책은 58쪽부터 59쪽까지입니다. 동아리 활동이라고 들어본 적 있나요? 네, 여기 보면 나래초등학교에 여러가지 동아리가 나와 있는데, 여기서 말하는 이 동아리란 뜻은 무슨 말이냐면,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취미, 축구를 한다든지 책을 읽는다든지 영화를 감상한다든지 음악을 듣는다든지 이런 것들의 취미를 다른 사람들과 함께 같이 하는 것을 말합니다. 같이 하는 모임을 동아리 활동이라고 합니다. 자, 오늘은 선생님과 함께 친구와 함께 하고 싶은 동아리 활동에 대해서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다. 표준 한국어 교재 72쪽 같이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는 나래초등학교고요. 나래초등학교의 동아리 활동을 나타냈습니다. 자, 여러 가지 부서가 있는데 첫 번째 부서 한번 봐볼까요? 네, 그리기 부라고 되어 있네요. 학생들이 그림을 그리고 있는 것 같습니다. 자, 두 번째 부서 봐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어떤 부서인지는 나와 있지 않네요. 여러 가지 요리 방법을 배우다. 자, 김밥을 싸고 있는 모습이 보이네요. 세 번째, 연극부죠. 공연 연습을 하고 있는 모습이 보입니다. 네 번째, 책을 보고 있죠. 책을 보고 있고 뭔가 적으려고 하고 있죠. 독서 감상문을 쓰는 부서입니다. 자, 어떤 부서일지 곰곰이 생각해 보세요. 네 번째입니다. 기타를 치고 있네요. 기타를 치고 있고, 이러한 기타는 악기를 연주하는 부서인 것 같습니다. 합주부라고 나와 있네요. 자, 여섯 번째. 자, 한 친구가 찰흙을 가지고 토끼도 만들고요. 이거는 코끼리 같네요. 찰흙으로 다양한 모양을 빚다. 자, 여기 부서도 빈칸으로 되어 있습니다. 자, 선생님이 듣기 자료를 들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빈칸에 있는 두 번째, 네 번째, 여섯 번째의 동아리 부서를 여기 나와 있는 보기에 있는 부서를 찾아 적어보기 바랍니다. 여러분, 오늘은 동아리를 정할 거예요. 동아리에서 어떤 활동을 하는지 잘 들으세요. 그리기부에서는 인상 깊은 대상을 정해서 그릴 거예요. 요리부에서는 여러 가지 요리 방법을 배울 거예요. 연극부에서는 공연 연습을 할 거예요. 글짓기부에서는 독서 감상문을 쓸 거예요. 합주부에서는 악기를 연주할 거예요. 만들기부에서는 찰흙으로 다양한 모양을 빚을 거예요. 자, 듣기 자료 잘 들어보았나요? 자, 선생님과 같이 확인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기부. 인상 깊은 대상을 정해서 그리다 라고 나와 있습니다. 자, 여기는 꽃을 그리고 있네요. 두 번째, 여러 가지 요리 방법을 배우다. 이 부서는 어떤 부서일까요? 맞습니다. 요리부가 되겠습니다. 세 번째, 연극부. 공연 연습을 하다. 두 친구가 무대 위에서 열심히 공연 준비를 하고 있죠. 자, 네 번째, 독서 감상문을 쓰다. 어떤 부서였죠? 글짓기 부서였습니다. 다섯 번째,
악기를 연주하고 있죠. 여기는 합주부. 그리고 마지막 6번째, 찰흙으로 다양한 모양을 빚고 있는 장면. 네, 토끼도 만들고요. 코끼리도 만들고. 이 부서는 만들기 부가 되겠습니다. 동아리 활동에 대해 지금 아래와 같이 엄마와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엄마와 엠마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는 엄마죠. 여기는 엠마입니다. 자, 어떤 부서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죠? 네, 맞습니다. 그리기 부입니다. 그리기 부는 어떤 활동을 하죠? 네, 인상 깊은 대상을 정해서 그리다 라는 내용이죠. 어머니가 물어봤습니다. 그리기 부에서는 무엇을 하니? 그리기 부에서는 인상 깊은 대상을 정해서 그린대요 라고 이야기하고 있죠. 여기 보면 그린대요 라는 표현이 나오는데 이 표현은 두루 높임으로 말하는 사람이 알고 있는 것을 일러 받침을 나타내는 말입니다. 자, 말이 좀 어렵죠? 네. 엠마가 누구랑 대화를 하고 있죠? 네, 엄마랑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네, 엠마보다 어른인 엄마 또는 아빠, 선생님, 할아버지, 할머니 등과 이야기를 하는데 이 그리기 부에서 하는 활동을 알고 계신 경우에, 알고 있는 경우에 말할 때 쓰는 겁니다. 그러니까 엄마는 그리기 부를 알고 있죠. 그래서 이 그리기 부에서 하는 내용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이렇게 이야기할 때 뭐뭐는데요 라는 표현을 쓰게 됩니다. 자, 연습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글짓기 부입니다. 그리고 독서 감상문을 쓰다. 자, 이 표현을 뭐뭐는데요 라는 표현을 써서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엄마가 글짓기 부에서는 무엇을 하니? 라고 물어봤죠. 그러면 독서 감상문을 쓰는데요가 돼야겠죠. 그런데 쓰는데요는 쓴데요라고 표현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나타내면 되겠습니다. 글짓기 부에서는 독서 감상문을 쓴대요 라고 이야기하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 합주부입니다. 자, 엄마가 물어보면 되겠죠. 합주부에서는 무엇을 하니? 라고 물어보니까 악기를 연주하다 하는데요 라고 표현하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합주부에서는 악기를 연주한대요 라고 표현하면 되겠습니다. 자, 연극부입니다. 자, 연극부에서는 무엇을 하니? 라고 물어봤습니다. 공연 연습을 하는데요. 그래서 이렇게 나타내면 됩니다. 연극부에서는 공연 연습을 한대요 라고 이야기하면 되겠습니다. 동아리 활동에 필요한 일을 한번 연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밑에는 동아리 활동 부서가 나와 있고요. 위에는 동아리 활동에 필요한 일들이 나와 있네요. 자, 같이 연결해 보겠습니다. 자, 찰흙을 준비하다. 자, 찰흙을 가지고 다양한 것들을 만들 수 있겠죠? 네, 어떤 부서일까요? 맞습니다. 만들기 부가 되겠죠. 자, 책을 미리 읽어두다. 책을 미리 읽어두면 독서 감상문이나 글짓기를 할 때 더 쉽겠죠? 네, 맞습니다. 글짓기 부입니다. 자, 대본을 미리 챙기다. 대본은 연극을 할 때 필요한 물건이죠. 그래서 연극부가 되겠습니다. 악기를 가져오다. 악기를 가져와서 연습을 하는 부서는
합주부입니다. 요리 재료를 미리 다듬어 오다. 네, 어떤 부서일까요? 네, 요리부가 되겠습니다. 자, 동아리 활동과 그 다음에 동아리 활동에 필요한 일을 연결해 보았습니다. 네, 그림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동아리 활동에 필요한 일을 지금 물어보고 있는 대화죠. 자, 여기는 아빠라고 합시다. 그 다음에 여기는 여러분들이고요. 자, 아빠가 여러분에게 물어봤습니다. 내일부터 동아리 활동을 시작하지 해야 할 일은 없니? 라고 물어봤습니다. 자, 그랬더니 만들기 부는 찰흙을 준비하래요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뭐뭐 하래요, 뭐뭐 으래요 라는 표현이 나오는데 이 표현은 이럴 때 사용합니다. 다른 사람이 말한 명령이나 요청 등을 간접적으로 전할 때 쓰는 표현입니다. 그러니까 쉽게 설명해 주면, 자, 여러분들은 지금 만들기 부에 있습니다. 만들기 부예요. 만들기 부에 선생님이 여러분들한테 자, 다음 시간에는 만들기를 할 거니까 찰흙을 가져오세요 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이 선생님이 한 내용을 아빠한테 대신 이야기할 때 또는 간접적으로 전할 때 쓰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아빠가 물어봤죠. 내일 동아리 활동할 때 해야 할 일은 없니? 라고 했더니 선생님이 말한 찰흙 가지고 오세요 라는 이야기를 다시 이야기하고 있을 때 그때 뭐뭐 으래요 라는 표현을 쓰게 됩니다. 그래서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아빠가 또 물어봤습니다. 내일부터 동아리 활동을 시작하지 해야 할 일은 없니? 네, 그러면 글짓기 부죠. 글짓기 부는 책을 미리 읽어두다인데 다를 지우고 읽어두래요 라고 이야기하면 됩니다. 자, 합주부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합주부. 네, 아빠가 또 물어봅니다. 내일부터 동아리 활동을 시작하지 해야 할 일은 없니? 네, 그래서 악기를 가져오다 해서 다를 지우고요. 가져오래요 라고 이야기하면 되겠습니다. 네, 방금 배웠던 표현인 멋멋는 돼요와 지금 하고 있는 멋멋으래요는 그림에서 보는 바와 같이 아빠나 엄마, 선생님, 할아버지, 할머니, 여러분들보다 어른인 사람과 대화할 때 쓰는 표현인 거 꼭 잊지 말기 바랍니다. 자, 오늘은 선생님과 이번 시간을 통해서 우리 학교 동아리 활동에 대해 이야기해 보았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여러분들이 좋아하는 현장 체험학습에 대해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고생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 시간에 만나겠습니다.